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에서 독야청청하는 남자.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독야청청을 왜? 나도 몰라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자, 예술지기 이재래입니다. 언젠가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오엽성도 한번 달아주세요. 근데 그때는 불행하게도 예술에 오엽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달아주고 싶어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덕막골 경매장에서 이 나무를 경매를 하더라고요. 단독 입찰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께서 이 나무 제가 볼 때 일본 수입목이거든요. 수입한 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제가 단독 입찰해가지고 버티게 해가지고 뺏은 나무입니다. 굉장히 억울해하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 가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왜? 저 붙여서 팔아먹여야 되잖아요. 자, 이 오엽성이 나왔는데 이 나무는 국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수입목입니다. 그럼 오엽성이 수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요? 불법으로 수입된 겁니다. 어이. 이 나무가 오엽성이 우리나라 울릉도가 원래 자생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울릉도가 자생지인데 거기 자생지는 못 가봤고 제가 오엽성 많이 갖고 있어서 근데 이 나무는 반엽을 안 해도 되는 나무다라고 해서 일본의 뭐 천초흑성이라든가 사마흑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금 이렇게 그 성질 머리가 조금 비슷한데 근데 오엽성은 오엽성이죠. 왜 오엽성이냐? 왜 오엽성인지 아세요? 이파리가 5개, 오엽. 이파리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성이나 해성은 이파리가 2개죠. 그래서 이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파리가 5개니까 오엽성. 니기다 소나무 있죠?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가 종종 보면은 우리나라 재래종 육성하고 종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그 변종 소나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니기다 소나무는 이파리가 3개이기 때문에 삼엽성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도 송백류하고 똑같이 일반 소나무하고 똑같이 이렇게 묵은 잎이 집니다. 지금 귀찮으니까 화면 당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나 진짜.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소나무하고 똑같이 이 묵은 잎들을 갖다 하는데 지금 얘들이 이렇게 새로 순이 나와줬거든요. 이 순들을 갖다가 가지를 자르는 순간 여기는 이제 해성해지죠. 그래서 이 묵은 잎을 오엽성은 더 꼼꼼히 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죠? 묵은 잎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엽성 차근차근 요 묵은 잎 이렇게 제거하면서 작년에 났던 이 묵은 잎 요거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주면 느는 거니까 그거야 뭐 어려울 것 없어요. 오늘 쳐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작업할 겁니다. 자, 오엽성은 일단 관리는 그 집에서 가장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소나무 종류가 좀 다 그렇잖아요. 해성은 약간 그늘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육성은 그늘이 지면 안 되죠. 햇볕 바람 좋은 곳에서 해야 되죠.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파리가 작아서 그런가? 역시 우리 감독님 이 부감독 같으면 절대 그거 못 맞췄어요. 이파리가 작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엽을 안 했는데도 지금 이파리가 1.5cm 정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감독님이 저 안에서 키우는 이 넓은 것 있죠. 몬스테라? 네, 그런 거. 네. 관엽 종류. 이런 종류는 이 실내에서도 잘 크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반그늘에서 잘 커요. 반그늘에서 잘 큽니까? 네, 이파리가 넓적넓적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파리가 넓적넓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엽송은 이 이파리가 진짜 제가 이 소나무 손대다가 여기가 원통 다 그 딱지 앉을 정도로 이렇게 찍혔잖아요. 오엽송은 그게 없어요. 부들부들한. 네, 보들보들합니다. 안 만져보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네, 지금 서당계 30년이니까. 혹시 개띠세요? 아닌데요.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고 서당계 30년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서당계 30년은. 개우 수명은 약 15년에서 16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당계는 절대 30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하면 혹시 모르죠. 자, 이파리가 작은 관계로 이 나무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에서 하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그냥 들여놓으면 되는데 하우스 안으로 들여놓으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조건 그러니까 단독주택 옥상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오엽송은 끝내주는 배양 장소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이 옥탑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비칠 수 있는 바람 잘 통하고 그런 곳에서 오엽송을 키웁니다. 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오엽송도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고에다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에? 진짜? 잎이 있는데? 잎이 강압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강압성 거의 안 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도 마찬가지. 그럼 소나무도 창고에 가능해요? 창고는 가능한데 아주 어둑어둑한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햇볕 비치는 저 주로 창가 쪽 그래도 오전 햇볕 서너 시간이라도 비칠 수 있는 곳에다 넣어야죠. 완전 창고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어두운 곳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데다 대고 검정 비닐이 씌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밝은 하여튼 그런 데다 둬도 큰 타격은 안 받습니다. 일단은 그 겨울에는 광합성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요. 근데 아주 미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극곰이 겨울잠 자듯이 이 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오엽송 생산은 일본 요즘 최신 트렌드에는 오엽송을 추목을 하더라고요. 오엽송이 추목이 네. 저는 안 해봤는데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거 한번 해봐요. 마당가에. 그 지금 부감독이 내년에 지금 시도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이제 성공할지 못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아마 그 해송보다도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주로 이렇게 오엽송 이렇게 어린 순을 갖다가 추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제 대개 그 오엽송 소재는 이 해송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바닷가에 심은 것도 저기 한 거잖아요. 예. 접목한 거. 예. 근데 문제는 그래 접목해서 생산을 해도 되는데 이제 분재로 쓰는 것은 저접을 해야 돼요. 이게 뿌리하고 가장 가까운 쪽 낮게 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게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나무꼴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나무로 만드느냐. 왜? 이파리가 짧은데 단엽을 안 차나요? 네. 그럼 단엽을 안 하면은 문제는 뭔거니? 요게 단엽을 안 하면은 가지를 두 개를 늘리는 것이 힘들죠. 단엽이 이파리만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눈이 두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가지수를 늘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엽송은 이제 단엽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여기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나무는 제가 지금
이 나무를 5월달인가 사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액비를 줘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보면은 이 안에 여기서 지금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왔어요? 예, 나와 올해는 있죠. 어떤 것이 나온 건가요? 올해? 있던 것이 나왔는지 없던 것이 나왔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확실치가 않다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지가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쪽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 쪽에? 예, 흙 이쪽 폴란드. 불난데. 예. 여기가 그 떨어져 있다고? 낙엽이 졌다고요? 아니야. 뭘 저국토가 있잖아요. 저국토. 저국토에다가 봤는데 이끼가 안 껴있죠. 여기는 껴있고 여기는 안 껴있고 분갈이한 거예요. 분갈이 하니까 얘가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분갈이 하면은 예솔식으로 털든 예솔식으로 턴 것은 세력이 좋은 걸 털잖아요. 우리가 세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예솔식으로 분갈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아마 방치해뒀다가 분갈이를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여기 와서 이제 액비 먹어가면서 나무가 세력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나와준 걸로. 그러면 처음에 올 때 상태는 어땠는데요? 처음에 올 때 상태도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오엽송이 이제 수영이 굉장히 이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 직간 수영에다가 반듯하죠. 직간에다 여기는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죠. 좁죠. 그리고 이제 가지 배열도 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오래되다 배양하다 보니까 분생활이 아마 거의 5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수입원지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여가지고 여기가 거의 혹 형태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영이 예뻐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가지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그거 이야기하다가 네. 그래요.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안 하고 싶은데요? 왜요? 예? 우리 부감독님은 어그로를 틀어야 우리 구독자님이 좋아요로 콱콱 눌러주시거든. 근데 우리 감독님은 피곤해.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빨리 어서 진행하세요. 어서. 네, 딴지를 걸어달라고요? 예? 딴지를 예, 한 번씩 그 부감독님 걸듯이 살짝만 걸어주세요. 부드럽게. 자, 그래서 이 나무들 가지를 늘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단엽이 아니고 순집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디 사이가 보면 이렇게 세력이 지금 이건 분갈이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세력이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이게 길게 자라나가지고 마디 사이가 3cm, 4cm 정도 길어날 거예요. 그럴 때 순집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순집기가 아니고 그때 단엽을. 단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해 나온 순을 갖다가 순의 잎이 펼쳐지기 전에 딱 잘라봐? 다 잘라보는 거죠. 나무 다 작살내는 거 아니요? 작살까지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는군요. 제가 이 학교에 저기 남아있으니까 기존에 잎이. 오엽송 정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원수들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키워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가위를 들고 정교하게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톱이 있거든요. 그 전정 하는 기계. 모양대로 이렇게 다 계단으로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해갖고 이렇게 쫙 자르거든요. 근데 터져 나오더라고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땅이니까 세력이 좀 어느 정도 있죠.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또 그 땅 못지않은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비를 쓰면은 나무 세력이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실패해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원리상 그렇게 하면은 가지수를 늘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작업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천천히 가지가 잘 나와졌는데 문제는 이 안에 가지들이 속가지들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가지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송백류에서 속가지 나오게 하는 것은 이 7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속가지 가끔 그 헤이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어쩌다 하나씩 낳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 안에서 가지 만들어내는 것은 새순 틔우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 그럼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잔가지를 늘려가지고 이걸 옆으로 지금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이걸 갖다가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건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요. 맞아요. 그 가지를 세력을 끌어올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순이 좀 길게 자라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해송 같은 경우는 5년생 된 가지에서도 눈이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피질이 두껍게 형성되기 이전에는 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요. 육송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그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 오엽송은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감독님한테 미리 이실직고를 해놔야 나중에 이 나무에 이상이 생겨도 왜 저 나무 비싸게, 박 원장님 속상하게 하면서 사가지고, 저 거시기를 하느냐, 어쩌느냐, 그러고 구사리를 안 먹죠. 어때요? 승이 떨어졌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엽송은 이제 키우는 방법은 이제 이야기 다 해줬죠. 마디사이를 짧게 가기 위해서는 순집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장소는 햇볕과 바람이 가장 좋은 곳에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이파리가 액비를 갖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올해 분갈이 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작게밖에는 자라지 않았을까? 여기서 내가 물어봐줘야 돼요? 왜 그래? 아니요,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토에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하라고 미리. 분토가 어쩌세요? 아니 뭐 저곡토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곡토로 오면 뭐가 문제인데요? 늘 습기를 머금고 있어. 늘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뭐 문제냐? 뿌리가 발달이 안 돼. 뿌리가 발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뿌리가 발달을 해야 뭐 영양분도 잘 빨아 올리고. 네. 뭐 뿌리 하나가 뭐 나무 가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뿌리가 잘 발달하면 나무가지도 잘 발달하겠죠. 역시 서당교 30년이에요. 역시 서당교 30년. 정확합니다. 이게 저곡토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썼거든요. 위에만 썼는지 안에 속에까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저곡토를 쓰면은 사실 이 오엽송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파리에서 하루에 물 뿜어 올려봤자 몇 리터나 뿜어 올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곡토, 소나무, 송백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하고 소나무하고 물을 하루 소비량을 보면은 해바라기는 1.5리터를 빨아 올린대요. 엄청 빨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물 다 줘도 1.5리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또 대부분은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것은 웬군이 이파리가 가늘기 때문에 그래요. 손백류 역시 또 마찬가지죠. 이파리 길어질만 하면 단엽에서 잘라내고. 응?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단엽은 이파리도 이제 길게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백류 자체도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물을 갖다가 줘야 되지만은 너무 습해서는 안 되죠. 오엽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장 좋은 것은 저곡토가 아니고 이걸 갖다가 하기에는 뭐가 좋느냐.
예술식으로 슈가토 절반, 마사토 절반. 그게 뿌리 발달 가장 잘 되더라고요. 그게 적죠. 네, 성백류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 그 우리 감독님은 저 혹시 호롱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공부한 적 있어요? 대도시 근교에서 살아서 그런 적 없을라나?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 석유 넣어가지고 세대 차이. 예, 석유 1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큰 것이 아니고 도농의 격차가 너무 커. 그때부터. 어쨌든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켜는 그 등잔불, 램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요새 애들을 보면은 세상 방을 보면은 밤이 돼도 대낮같이 환하지. 거기다 대고 우리는 방바닥에 엎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얘들은 뭐요? 그 진짜 그 편안하게 신체 교정까지 다 해주고 안락한 의자에다가 책상에다가 거기다 대고 또 우리는 진짜 전과책도 빌려서 봤는데 얘들은 원하면은 모든 자료고들이 뭐 그냥 휘르륵 해갖고 다 구해지잖아요. 근데 왜 애들이 공부를 우리만큼 안 하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더 잘 알아야지. 왜 그러느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애들한테 막 다그치면서 우리는 그런 시절에 죽어라고 우리는요 솔직히 이러기 싫어서 했죠.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일을 안 시켰거든. 근데 요즘 애들이 일 시켰다가는 그 뭐 청소년 보호법, 아동 보호 복지법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대번에 잡혀갈 거래요? 무슨 일 시켰다고 잡혀가. 학대를 해야 잡혀가지. 아, 그래요? 그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 노동할 수 있게 돼 있나? 노동이 아니라 뭐 도와주는 거죠. 어쨌든 이 부족함이 없으면은 뿌리가 발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침에 물을 줬을 때만 싹 젖고 오후가 되면 물이 쫙 빠져버려 가지고 나무가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뿌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가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가지가 마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마르기는 말라요. 오래되면은. 근데 이렇게 빨리 마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오엽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제 경험으로 이런 나무도 나중에 어떻게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가지가 말랐네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빡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월하고 분재 기술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토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저곡토를 쓰면 안 됩니다. 송백류의 저곡토를 쓰는 것은 일본 애들은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턱대고 일본서 쓰니까 그렇게 우리도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쓰고 싶은 분들은 나무를 갖다 옥상에서 키우시면 좀 가능해요. 거기는 워낙 일사량도 많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이 옥상 같은 경우는 저것도 써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견뎌주거든요. 오후 되면은 흙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근데 마당에서 할 때는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럼 베란다는 더 안 되겠네. 베란다에서 오엽송은 쥐약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쥐약 수준이고요. 조금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해송 정도는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것도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나무는 아니고 이 노하우를 나름대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송을 키우는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 아마 그간에 아마 상당히 많은 나무를 죽여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으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예. 육성조차도 베란다에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대개 옛날 그 아파트에서 그 난간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작은 아니고 소품들을 대작은 키웁니다. 아니고. 예. 이게 일본에서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일본은 일단은 모든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마릅니다. 근데 우리 올 여름 겪어보셨죠? 30 몇 도씩 나가는데 바람 한 번 안 불고 하루 종일 막 그냥 삶고 찌고 하는 날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요 나무 속잎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도 굉장히 습한데. 습하기는 한데 거기는 바람이 또 많아요. 바닷가라. 원래 바닷가가 바람이 많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가끔 가다가 그 바람 갖고 부족하냐 그러면서 남태평양 쪽에서 태풍이 또 한 번씩 밀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한다. 일본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 분재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 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무 직간이죠. 아, 직간은 사각권이 어른가요? 예, 낮은 사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낮은 사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참 멋 같은 것이 이 나무를 우리 지금 세력배양을 우리 만약에 그 상태 그분이 키우던 상태 그대로 인수를 했으면은 요거 올해 이제 우리가 세력배양 LP 써가지고 세력배양을 쭉 했잖아요. 세력배양을 했으면은 이제 뭘 하면 되는거니? 내년에 바로 분갈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어설프게 해놔가지고 내년에 분갈이도 못해요. 해마다 분갈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태토 다 쩔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태토 쩔어 있는 거 보고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분갈이 언제 해야 돼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뿌리 활착하고 건강도 되찾고 그랬을 때 내후년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해도 이게 참 세상이 도와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 이제 어차피 30분 내에는 작업은 틀렸고 떠들다 보니까 작업은 틀렸고 이제 시간은 또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와서 여기 이파리 정리한 데하고 정리 안 한 데를 갖다가 비교를 좀 여기서 해주십시오. 멀리서도 금방 잘 보여요. 멀리서 더 잘 보여요. 자, 여기는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정리가 되는데 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멀리서도 차이가 납니까? 네, 그럼요. 근데 가까이서 보여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가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려고. 자,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러는데 이파리를 갖다 전부 다 솎아내고 나서 그 사진으로 마지막 영상은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 이거 언제 다 해요? 깎아버리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무승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